오늘은 중복이면서 동시에 절기상으로 보면 염소뿔도 녹는다고 할 정도로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대서이기도 한데요. 장마와 폭염이 겹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의 발생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일사병이나 열사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무더운 여름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요즘 정말 덥죠.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정말 옷이 금방 젖는 듯한 정도로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. 이렇게 기온이 높을 때 보통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보통 온도가 상승하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. 즉, 그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서 이런 수분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체온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신을 잃는다든지 또는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습도도 같이 요즘 올라가잖아요. 이럴 때에는 특히 식중독과 같은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에 대한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. 예, 일사병, 열사병이나 식중독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일단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이런 열기에 노출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늘로 일단 피하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뭐 어지럽다든지 쓰러져 있는 경우는 일단은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바로 119라든지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그 평소에 그 수분이 모자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. 야외 활동하실 때나 이럴 때는 꼭 수분 보충을 평상시에 해주시면 이런 열사병이나 일사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.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여름에 보양식으로 삼계탕 많이들 드시는데요. 삼계탕 외에도 혹시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사병이나 이런 열사병과 같은 경우에 그 수분 부족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열량 보충을 위해서는 삼계탕이 좋겠지만 이런 수분 보충이라든지 이로 인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 위해서는 제철 과일, 즉 수박이라든지 참외 또는 오이와 같은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음식을 찾아서 다닌다기보다는 그 계절에 나는 그 과일들을 잘 찾아서 드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몸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예, 음식 섭취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워서 이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데요.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음식 보관도 중요하지만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름철 효과적인 위생 관리 방법 전해주시죠. 여름철에 특히 이런 세균 번식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.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꼭 끓여서 드시고 가능하면 나는 음식을 다시 먹지 않는 일이 좀 먹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도마라든지 이런 칼과 같은 것들 주방기구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.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는 정확하게 유통기한이라든지 또는 제조사 등을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도마나 칼과 같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위생도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런데요, 교수님, 이 감정 컨트롤은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햇볕이 뜨겁고 무덥은 날씨가 이어지면 불쾌지수도 좀 높아지잖아요. 그러다 보면 좀 사소한 일에도 언짢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실 이 불쾌지수라고 하는 게 이 습도랑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서 가능하면 집에 제습기가 있다면은 제습기를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결국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심호흡을 한 번 더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한번 물을 더 마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순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욱하는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잠시 그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은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가 하면 실내 냉방을 세게 틀어서 감기 증상과 비슷한 이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. 냉방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냉방병을 예방하려면은 실내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바깥과 안쪽의 기온차가 많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온차를 가능한 좀 비슷하게 유지를 해서 5도 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
이 냉방기구를 틀어놨을 때 너무 건조해져서 이런 점막이라든지 이런 건조를 통해서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물을 많이 섭취해주고 좀 추울 때에는 가볍게 옷을 거칠 수 있는 겉옷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체온을 또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에어컨 때문에 여름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신 만큼 온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땀이 나잖아요. 그래서 여름철에 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.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? 사실 그 장기간 야외에 노출이 되는, 그러니까 낮에 특히 운동하는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조금 더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, 또 한 가지는 이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운동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운동하기 전과 후에 이런 그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신다면 탈수라든지 또는 체온 조절을 잘 하시면서 운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예. 끝으로 이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.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대부분 여름철에 발생하는 기온이 그 고온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냉방병처럼 오랫동안 차가운 실내에 오래 있거나 또는 운동을 통해서 탈수가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경우, 그리고 위생 관리 이 문제가 가장 큰 여름철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정도의 주의점을 맞춘다면 충분하게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특히나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오늘 중복이라고 땀나는 음식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